안녕하세요. 복 많은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복이 많은 눈썹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12궁에서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형제의 인연, 그리고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눈썹은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성격, 지력, 계산력, 문장력, 표현력, 미적 감각, 인간관계로 치면은 부모, 형제, 친구를 말하는데요. 심장의 강도와 수명을 보기도 합니다. 눈썹은 눈을 보호하고 있는 얼굴 전체의 윤곽을 뚜렷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관상학으로 눈은 집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이 집안이면 눈썹은 이 집안을 받쳐주는 지붕이라고 의미합니다. 눈썹은 그 사람의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구분할 수 있고 형제, 자손, 친척에 관한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력이나 예술, 재능, 그리고 제복, 수명 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눈썹의 표준 길이는 눈보다 이렇게 앞에 시작 부분부터 눈꼬리보다 끝이 조금 더 감싸주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보다 약간 긴 것이 길상이고, 그리고 눈썹이 바르고 그 빛깔이 좋고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 있고 부드럽게 생기가 좋아야 길상이라고 합니다. 눈썹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A 부분, 요 앞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앞부분까지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들은 외견만 보고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B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털이 이렇게 수북하게 잘 정돈되도록 나신 분들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그 형태에 대한 감수성이 예리하여서 예술적으로 재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C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리 앞부분인데요. 이것까지 털이 많고 짙고 그런 사람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규율, 사회적인 규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아주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 부분까지 아주 길게 잘 발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숫자나 계산 능력이 강해서 경제관념이나 금전 감각이 욕심이 아주 뛰어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의 타입을 조금 그려봤는데요. 눈썹이 짙고, 그리고 눈썹이 옅고, 그리고 가늘고 긴 것에 대한 특징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눈썹이 일단 짙은 사람은 이렇게 눈썹이 좀 짙죠?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려봤습니다. 눈썹이 짙은 사람은 욕망이 강해서 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욕망이 매우 강하고 일과 사랑, 삶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좀 완고하고 독선적이라서
인간관계에 좀 트러블이 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적당히 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조금 옅은 사람이 있어요. 눈썹이 그리고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눈썹이 막 빽빽하게 많은 거는 안 좋은 거고요. 아주 보기 좋고 윤기 있게, 그리고 사이사이가 살짝 빈 듯한, 끊어진 것이 없이, 그래야 좋은 눈썹인데, 눈썹이 좀 옅은 사람은 요령이 좋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와의 인연이 좀 적어요. 그리고 주변의 애정과 인연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가 좁고, 친구도 적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성향, 이제 대인관계가 좁다 보니까 이기적인 성향으로 상대의 빈틈을 보고 대처해서 요령 있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도력이 약하고 일처리도 감각적이기 쉬우며 심장이 약하고 생명력도 약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눈썹이 옅은 사람들은 고독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좀 외로운 걸 즐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옅은 여성들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 두각을 나타내는 면도 있어요. 일에 몰두해서. 그리고 눈썹이 좀 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길게 눈 끝에 여기 귀 앞머리까지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느긋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리고 도량이 넓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사람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덕을 많이 쌓고, 그리고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말만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좀 짧은 사람, 이렇게 눈썹이 중간에 딱 끊어지듯 짧은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리고 좀 삐뚤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재능이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고, 지구력, 인내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이 없고 좀 이기적인 성격이에요. 금전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좀 집착이 강해서 그 형제들끼리 사이에서 너무 동력심 같은 거를 많이 내서 융합되지 못하고 좀 고독한 사람이 많아요. 성격이 변화도 좀 급격히 바뀌는 사람이 많고, 부모 인연도 좀 적어서 헤어져 살거나 기댈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게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삶을 삽니다. 눈썹이 또 굵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굵게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성적인 성격이고, 남자 눈썹이 많죠? 남성적인 성격이 있고, 강하고, 그리고 결단력이나 실행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모, 형제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눈썹이 잘 끊어진 것이 없고 잘 연결돼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눈썹이 좀 가느다란 사람들이 있어요. 가늘게 여자 눈썹이 좀 많은데요. 여성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여성적인 성격이 소극적이고 조심성이 많고 우유부단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좁고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게 좀 외롭게 살아가는 타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 형태로 알아본 1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일자 눈썹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 눈썹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일자 눈썹은 남자 같은 성격으로 진지하고 용기가 있고 좀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타인을 좀 헤아리고 이해하는 면이 부족해요. 근데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실행력도 좋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것도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인생을 좀 즐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드나무식으로 이렇게 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 사람들이 있어요. 끝이 버드나무식으로 쫙 늘어지듯이. 이렇게 버드나무의 형태의 눈썹은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글재주가 좋고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는 반면에 남을 속이는 걸 굉장히 쉬운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승달처럼 이렇게 둥근 달처럼 이렇게 눈썹이 이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약간 초승달에 아주 적절한 눈썹을 그려본 건데요. 초승달이 좋아요.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여성적이고 상냥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리고 정이 많고 수능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격성도 좋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소극적이라서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받아서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 직감력 등이 뛰어나고 문학, 미술, 음악 등이 뛰어나고 명예나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여성의 눈썹입니다. 팔자 눈썹이라고 해서 팔자 눈썹은 이렇게 생기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팔자 눈썹은 도량이 좀 넓고 인품이 좋고 명랑하고 그리고 사고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돈 씀씀이가 좋고 분위기 메이커라서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생에 굴곡이 많아서 여성들은 신체가 약한 편이라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모양의 눈썹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의 눈썹. 옆으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산 모양의 눈썹은 예술적인 재주가 있고 수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열적인 성격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다 대범하고 그리고 스태미너가 넘치고 금전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터프한 기질이 좀 센 편입니다. 기가 센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 모양의 눈썹을 하신 여성분들은. 그리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체력도 아주 좋습니다. 체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칼날 모양의 눈썹이 있어요. 칼날 모양의 눈썹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칼날 모양의 눈썹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쫙 뻗으신 분들 있죠. 칼처럼 꼭 대검처럼 생긴 모양인데요. 이런 분들은 신념이 있고 신념은 있지만 협조성이 좀 부족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나 결단력, 의지력, 실천력이 강하지만 강한 성격으로 반감을 사서 인간관계를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맑고 좀 이렇게 뛰어난 눈썹 있죠? 이렇게 좀 맑고 이렇게 뛰어난 눈썹은 적당히 좀 예쁜 눈썹이에요. 이렇게 일단 그려봤습니다. 머리가 좋고 맑은 성격의 소유자이고 이렇게 한눈에 봐도 좀 맑아 보이는 눈썹들 있잖아요. 숱이 적당하면서 이렇게 수려하게 있는 맑은 눈썹. 머리가 좋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맑은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집안도 좋고 집안 환경도 좋아요. 가정 환경도. 그래서 수제 타입으로 청렴 결백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한 눈썹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끝이 좀 이렇게 뭉툭하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뭉툭하신 분들. 이런 눈썹은 좀 드물기는 한데
약간 송충이 눈썹 있죠? 송충이 눈썹처럼 이렇게 좀 진해요. 송충이 눈썹처럼 좀 진한데, 이런 눈썹은 두뇌가 좀 명석하고 성격이 온화하고 미술적인 부분이나 예술, 문학 등에 아주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지장 눈썹이라 해서 웃는 듯한, 사람이 이렇게 웃는 것 같이 웃는 모습을 한 것 같은 웃는 듯한 그런 눈썹이 있어요. 이런 눈썹을 지장 눈썹이라고 그랬는데, 소극적이지만 심성이 아주 곱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상냥하고 인덕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흐트러지고 조잡한 눈썹이 있어요.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렇게 흐트러지게 조잡한 눈썹들 있죠. 이런 눈썹은 성격이 좀 조잡하고 돌발적이고 지능도 낮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거꾸로 난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원래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난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난 눈썹이 있는데, 이런 눈썹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완고하고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흉악범이 많고 상식이나 도덕을 무시하는 행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수양이 없이는 평생을 좀 불운하게 살기도 하고, 삼백안의 눈이나 사백안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삼백안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삼백안이 이렇게 생긴 게 삼백안이죠. 이렇게 세 군데가 허옇게 보이는 눈이, 이런 눈썹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눈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눈썹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이렇게 중간에 끊긴 눈썹이 있어요. 이런 눈썹은 제일 안 좋은 건데요. 흉상인데, 형제간의 인연이 없고 부모와도 떨어져 살거나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부모연이 적어요. 그래서 박정한 성격으로 금전복도 좀 없습니다. 눈썹은 일단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곱고 바르고 수려한 눈썹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미간은 인당이라고 하는데 눈썹을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일단 눈썹을 볼 때는 미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썹을 볼 땐 미간도 같이 보면서 운을 살피는데요. 인당은 명궁이라고도 하고 해서 일생의 운을 판단하는 곳인데, 깨끗하고 흉이 좀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흉이 없어야, 깨끗해야 흉이 깨끗하고, 그래야지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고 유복하고 행복한 일생을 삽니다. 인당이 꺼지거나 흠이 있으면 인생에 파란이 많고 희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힘듭니다. 가장 복이 많은 눈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많은 눈썹. 복 많은 관상인데 맨날 이상한 과부 같은 얼굴이나 그려놓고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목에 맞게 복 많은 복이 많은 눈썹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미라고 해서 청수미는 아주, 이게 청수미예요. 이게 청수미인데 깨끗하고 가지런하고 단정하고 길게 눈끝을 덮고 끝을 덮고 아주 수려합니다. 이런 눈썹은 총명하고 일찍 벼슬길에 올라서 가족애가 아주 깊습니다. 용눈썹은 용의 눈을 닮았다 그래서 막 이런 눈썹이 있어요. 이런 눈썹이 있는데, 용눈썹은 용처럼, 활처럼 아주
이렇게 휘었다고 그래서 수려하고 너무 빡빡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대기의 상이에요. 그래서 장수하고 부모 형제복도 많고 가문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칼 모양의 눈썹이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신 이런 분들 왜 포청천이나 어떤 위험이 느껴지는 눈썹이죠. 이런 눈썹은 겉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가지런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있고 위험이 높고 큰 인물이 되며 장수하는 그런 상이고 가족의 복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잠이라고 해서 눈에서 좀 높게 난 눈이 있어요. 눈이 잠깐만요. 그 사자미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 백종원 씨 있죠. 백종원 씨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눈썹이 여기 가서 붙었어요. 이렇게 이마에 아주 높게 붙어 있어요. 눈썹이. 눈은 여기 있는데. 얘가 굉장히 넓은 거죠. 원래 옛날에 중국의 이런 관상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형으로 보이지만 이게 복이 많고 굉장히 좋은 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자미 눈썹은 부귀할상이고 대기만성하고 부귀를 누리는 상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초승달 눈썹이라 그래서 초승달은 이렇게 아주 예쁜 달처럼 생겼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이 화목하고 고위 간직에 이르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눈썹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기는 했는데 좀 정리듯이 났어요. 근데 거친 듯 위험하고 위험이 있고 뜻이 있고 간대하고 크게 성공하고 부귀하고 장수하는 그런 눈썹입니다. 지금까지 눈썹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렸는데요. 눈썹은 형제나 부모의 덕을 그리고 사람들의 덕을 의미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과 가족과 내가 타협하지 못하고 늘 혼자만의 동굴에서 살고 있는 외로운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위기에 사람은 어떤 곳에 있어도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덕을 쌓고 굳이 얻는 것이 없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계산하지 않고 베풀면 그 덕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썹은 내가 일생을 얼마나 외롭지 않고 주변의 덕을 많이 받아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인덕은 타인, 부모, 가족의 덕이 많아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관상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부모, 형제의 덕이 없더라도 후천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썹을 그리거나 눈썹 문신을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적당히 보기 좋게 해주면 후천적으로도 타인에게 인덕을 많이 받는 일생으로 충분히 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덕과 복, 재물, 수명, 가족에는 충분히 갖춘 모습으로 늘 일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